송교 형님은 자가 숙랑이고 송건의 친척으로 이 형님은 첫 관직을 호군 교위로 시작해 병사 2,000명을 통솔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조가 여러 번 유수를 공격했는데 이 형님은 매번 달려나가 맞서 싸워서 정예라는 호칭을 얻었고 도호 정로 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나라의 개국공신 정보를 대신하여 하구를 다스렸고 황교와 형인 손유가 세상을 떠나자 이들의 군대를 합병했는데 조정에서는 사이, 은두, 남신불, 경릉을 손유 형님에게 하사해서 시급으로 삼게 하고 스스로 지방 현의 우두머리와 상급 관리를 선임하게 했다고 하네요. 송교 형님은 재물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교유를 맺는데도 뛰어나 제갈근과 특히 친했다고 하는데요. 여강 사람 유정에게는 일의 득실을 맡기고 강화 사람 이윤에게는 일반적인 사무를 맡겼으며 광릉 사람 오석과 하남 사람 장량에게는 군대를 맡긴 후에 자신이 픽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친하게 대우하니 이들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송교 형님은 비단 자신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송교가 정찰병을 파견했는데 장수들이 위나라 변방현의 우두머리와 미녀들을 붙잡아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송교 형님은 이들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의복을 갈아입히고 돌려보내면서 부하들에게 명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없애려는 것은 조씨인데 그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앞으로는 그의 노약자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장강과 회수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몸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역시 지도자에게는 칼로 복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네요. 송교 형님은 오나라의 돌격대장 감룡과 술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룡에게 간언하자 왕실 사람인 송교 형님에게 숙이고 들어갈 법도 한데 역시 빠꾸 없는 감룡 형님은 신하는 모두 동등하다. 송교가 공자이지만 어찌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을 모욕할 수 있냐. 나는 공적을 세우고 목숨을 바쳐 군주에게 보답해야 할 뿐 몸을 굽힐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송건은 송교 형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한테 정예병을 주고 중요한 업무를 맡겨 천리 밖에 있는 장수들까지 감독하게 한 것은 북쪽 변경까지 위세를 떨치게 하려 한 것이지 사사로운 뜻을 펼치려 한 것이 아니다. 듣기로는 그대가 감룡과 술을 마시다 술로 인해 발작을 일으켜 능멸했다고 하는데 감룡이 거칠고 호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끼는 인물이다. 사람들을 아끼고 포용력이 크면 무리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다. 너는 지나간 잘못을 스스로 깊이 꾸짖어야 한다. 편지를 쓰다 보니 마음이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라고 마무리하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송건의 편지를 받은 송교 형님은 상소하여 잘못을 사죄하고 마침내 감명과 두터운 교분을 맺게 되었다고 하네요. 송건이 진짜 눈물을 흘렸는지 손교를 타이르기 위해 거짓으로 썼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송건이 남군 공격을 위해 여몽과 성교를 좌우 부대의 총지휘관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몽 형님은 이전에 주유와 정보가 함께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화목하지 못했던 일에 상기시키며 차라리 나와 송교 중에 더 나은 사람 한 명만 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설득했고 송건은 이를 받아들여 여몽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손교를 후속 부대로 삼아 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송교 형님은 관우를 붙잡고 형주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고 이후 건한 2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공적 혹은 미처 기록되지 못한 송교 형님의 공적 중에서 이 부분이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전투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싸웠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송건이 여몽과 함께 총사령관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과 관우를 사로잡고 형주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라는 기록을 보니 일족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오나라에서 꽤나 인정받는 무장이었던 것 같고 이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